분명히 쫙 깔려 있습니다. 이 패턴이. 이런 디테일을 사실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메이드 인 이태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플렉스를 했습니다. 캣폴님들께 좀 리뷰를 해드리고 싶은 제품이고, 그리고 제가 갖고 싶었던, 엄청나게 오랫동안 디깅을 하고 어떤 컬러를 살까 고민하고 했다가 요번에 마침 신상이 나왔는데 컬러가 제가 생각하던 완벽한 조화의 컬러라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앞에 보시다시피 루이비통이고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맨날 나이키 신발 신다가 이 정가 156만원이나 하는 가격에 돈을 주고 이 신발을 신어야 될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 고민의 끝에 결국에는 구매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목조목 보여드리고 사이즈의 팁이라든지 디테일들을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트레이너 한 족쯤은 한번 신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작년부터 계속 트레이너 언제 하나 구매할까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사실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2021년 12월 말쯤에 커뮤니티에서 사진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때 봤던 신발이 바로 지금 앞에 있는 요 신발입니다. 요 신발. 제가 사실 리뷰를 하기 전에 착용을 안 하고 새 상품인 채로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냥 신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이 신발을 사진으로 접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데님의 자가드 디테일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슈프림 루이비통 콜라보레이션 요 컬러의 아더 컬러, 그때 데님 자카드가 있었는데 연상이 되는 그런 소재인 거죠. 이거는 약간 슈프림 루이비통이 아닌가 할 정도로 소재가 비슷한 느낌을 썼고, 두 번째로 제가 트레이너를 구매하기 전에 계속 고민했던 거는 일단 무조건 모노그램이 가죽의 불박으로 모노그램 라인이 찍혀 있어야 된다. 그 말은즉슨 이 가까이에 화이트 라인에 모노그램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요게 있어야 이거 그래도 돈값 하는 거 아니냐. 상당히 비쌉니다. 왜냐면 금형으로 프레스를 눌러가지고 이런 무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민자 가죽보다는 훨씬 값어치가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믹스가 있는 사진을 딱 보자마자 저는 이거는 구매해야겠다. 그때 그 사진 속에 있었던 컬러는 옐로우 자가드, 그린 자가드, 그리고 블루, 이 데님 자가드,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사실 그린하고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할 것도 아니야. 사실 이거를 사진에서만 봤지 매장에 가면 있을까? 딥한 얘기를 하기 전에 디테일을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성분들이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이제 루이비통 가방을 구매를 하시면 보통 이런 박스에 담아주죠. 박스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은 서랍형으로 되어 있고요. 열어보시면 구성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더스트백은 이제 신발 한 족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이래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슈트리는 그냥 이런 종이에요. 사실 의미 없는, 이게 버려도 될 만한 그런 종이고요. 텅 부분을 이렇게 감싸고 있던 모델명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BM9U5 TMILV 트레이너 스니커 1A9JGT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 제조국은 이태리고 제조 연월이 2021년 10월이에요. 만든 지 3개월 만에 구매를 했다는 얘기가 되고, 치수는 270, 유럽 사이즈로 41 사이즈, 국내 사이즈로 270, UK8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무엇이냐? 여분끈입니다. 여분끈. 컬러가 다른 끈은 아니고 화이트 끈하고 동일한 여분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 착용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데님이다 보니까 이 끈이 데님 면적에 조금이라도 닿았던 부분들은 바로 이염이 되더라고요. 약간의 이염된 느낌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끈의 끝끝마다 약간의 이염의 느낌이 한두 번 신었는데도 물들어 있어가지고, 착용했다가 끈을 너무 많이 사이즈를 위해서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은 염색된 부분이 이 중간중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착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래서 명품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적혀있는, 그리고 모노그램이 분명히 쫙 깔려 있습니다. 이 패턴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정말 이거는 이런 디테일을 사실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메이드 인 이태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태리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어서 메이드 인 이태리라는 게 굳이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그냥 메이드 인 이태리 자체가 그냥 브랜드다. 메이드 인 이태리가 옛날에 메이드 인 이태리지 사실 요즘에는 메이드 인 이태리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 제품의 디테일을 보면은 뭐 물론 브랜드의 가치적인 느낌이나 그들의 디테일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다양한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이태리가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깔창을 뜯어보면 안쪽에도 적어놓고 밑창 아래에도 메이드 인 이태리를 각인을 시켜놓고 약간 요런,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을 드리면은 스타벅스가 들어가서 유일하게 망한 나라는 이태리뿐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밀라노에 살고 있을 때 스타벅스가 없습니다. 스타벅스가 없던 이유는 들어왔다 망했다. 자국애가 너무 강하고 그 나라만의 고유의 특색을 사랑하고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타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돼 온 브랜드들을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이제 신발로 다시 돌아와서 소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님의 자카드 그리고 불박, 바깥쪽에 여기는 나일론 소재로 들어가 있어서 좀 아쉬워요. 사실 이쪽이 좀 편안할 수는 있는데 이염되기가 쉬워요. 이염되기가. 여러분들이 이 신발을 신을 때는 청바지를 입은 채로 이 신발을 신으면 100% 물듭니다. 100% 물들기 때문에 저는 이 신발을 신을 때 데님을 입을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도 데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셀비지의 진짜 찐청이 아니고서야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신발이 훼손되는 게 싫어서 일단은 그렇게 착용을 할 생각입니다. 엉덩이에도 루이비통의 로고가, 옆에도 비통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디자인적인 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루이비통의 버즈라블로가 처음으로 가서 만든 신발이다. 신발 라인에서는 버즈라블로가 처음으로 발매한 제품이고 디자인한 제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버즈라블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나이키와의 협업도 있었고 굉장히 스니커즈를 사랑하는 분으로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트레이너라는 이름 자체가 트레이너입니다. 이게 나이키 트레이너고, 여러분들이 저번 시즌에 있었던 트레이너의 앞에 이 벨크로가 들어간 제품도 분명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벨크로가 들어갔던 시초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코 모양 보십시오. 아코 모양 얼마나 똑같습니까? 사실 거의 뭐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밑창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덩크와 아코는 되게 비슷하고 조던 3와 밑에는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조던에 슈레이스를 끼는 이 플라스틱이 들어간 부분도 거의 뭐 동일한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저기서 좋은 그 디테일은 전부 다 넣었다. 그래서 그게 잘 조화가 상당히 조화롭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디자인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영향, 인스피레이션을 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고, 버즈라블로가 나이키와의 협업을 통해서 어쨌든 나이키 신발을 계속 많이 봤을 거고, 콜라보할 때도 어떤 디테일을 첨가하고 뭔가 믹스 매치하고 디테일도 넣어보고 하면서 받았던 영감이나 이런 것들을 루이비통에서 잘 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소재감이라는 게 우리 나이키 신발에서 보기 상당히 어려운 소재들을 많이 접목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신발은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자가드 자체가 상당히 짜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데님 자카드 이런 것들은 어디서나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재는 아니에요. 사이즈감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보통 조던 1을 알맞게 신을 때 65, 크게 신을 때 70, 그래서 꽉끈을 합니다. 작은 거보단 큰 게 낫지라는 마음으로, 이게 프리오더로밖에 구매를 못하는 제품이라 갔을 때 몇 사이즈를 원하세요? 270이요. 270을 구매하면 작은 것보단 나으니까 65를 신어서 괜히 작게 나온 신발이면은 발만 아프고 착용도 못하고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게 70을 구매했는데 체감상 75, 발볼이 작은 사람은 80까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에서 10이 크게 나왔어요. 약간 아무래도 디자이너 신발들은 이 기준이 조금 없는 게 좀 안타까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레귤러 그냥 나이키나 아디다스 뭐 리복 이런 데에서의 신발과는 사이즈감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점 요번에 또 한 번 느꼈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신발을 신을 때는 무조건 스포츠 양말을 신어야 된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여러분들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더라도 한 번쯤은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경험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트레이너가 예전에 나왔던 전전 시즌에 나왔던 것보다 확실히 가벼워지고 편해졌다는 얘기가 많아요. 사실 디자이너 신발들은 상당히 무겁거나 편안하지 않고 플렉서블하지 않는 신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트레이너도 가볍진 않지만 뭐 불편하다 요 정도 느낌은 아닙니다. 에어포스랑 비교해봤을 때 살짝 더 무겁나?
어쨌든 디자이너 브랜드, 명품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에서 나온 것 치고는 그렇게 불편한 신발은 아니라는 거. 이거 또한 역시 버즈라블로가 신발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을까, 착화감까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캡 플렉스.